안녕하세요. 코리아 플러스 리얼리즘, 코리얼리즘입니다.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은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새롭게 창업한 회사를 의미합니다. 미국 첨단 산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에서 확산된 단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기업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좁다. 한국 스타트업의 생태계 규모는 작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규모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지난해 신설 스타트업 법인 수는 10만 개 이상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벤처 투자 금액도 사상 최고치를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돈만 많이 뿌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 돈을 받아 성장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초창기만 해도 1조 원 이상의 가치의 기업을 뜻하는 유니콘은 쿠팡과 옐로 모바일 단 두 군데였다면 몇 년 만에 야놀자와 우아한 형제들을 비롯해 11곳으로 늘기도 했습니다. 유니콘 기업은 각 나라의 시장의 창업 잠재력을 판단하는 좋은 기준이 됩니다. 한편 영국의 대표 비즈니스 신문 파이낸셜 타임즈가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이자 신기술과 스타트업 관련 전문지인 더 넥스트 웹이 한국, 특히 서울의 환경에 관련하여 매우 면밀하게 조명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울의 스타트업과 기술의 생태계는 월드 클래스다.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비즈니스적으로 훌륭한 한국의 환경을 조명했습니다. 서울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세계의 기술계를 떠맡을 예정이다. 이 도시는 이미 8,708개의 스타트업과 85개의 엑셀러레이터가 입주해 있으며 전국에 총 10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다. 주식 공개 상장의 관점에서 볼 때 전 세계 대부분의 시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타격을 입은 반면 서울의 급성장하는 생명공학 분야는 서울을 리더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2022년까지 20개의 스타트업 유니콘을 목표로 스타트업의 성공을 더욱 키우려 하고 있다. 서울을 글로벌 스타트업 핫플레이스로 내세울 만한 상황이 되고 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만약 당신이 기업가, 투자자 혹은 기술자라면 지금 당장 아이돌 콘서트를 위해 서울에 가는 K-팝 팬처럼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야 하는가? 스타트업 생태계 전문가와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투자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알아봤다. 야심찬 정부의 지원. 서울시장은 서울 내 창업 생태계에 대한 야심이 크다. 그는 서울을 세계 5대 스타트업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립서비스가 아니다. 정부와 시 모두 실질적으로 숟가락을 들고 떠넘겨주고 있다. 포브스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1인당 정부 지원이 가장 높다. 서울시는 스타트업 경기 부양을 위해 12조 원의 벤처 캐피털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런 대규모 투자의 배경은 무엇일까? 서울은 창업이 경기 침체기를 돌파하기 위한 성장 동력이라고 믿는다. 대기업들이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파를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적 대책이 필요하고 스타트업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서울은 이 큰 이익을 위해 그저 돈을 뿌리고 손가락만 빨고 있지는 않다. 서울시는 비즈니스들이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와 통찰력을 얻기 위해 지난해 글로벌 스타트업 정보 분석업체 스타트업 게놈과 손을 잡았다. CEO인 프랑코이스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비즈니스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정책들을 꾸려왔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 한국과 서울시만큼 과감하게 행동하는 곳이 없다. 이곳의 시장은 최근 세계 5위권 진입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 기술 주도형 도시. 한국은 전반적으로, 특히 서울은 기술 적용 면에서 선두주자다. 다른 나라에서는 신기술에 관해서는 그들의 인구를 수동적으로 적용시켜야 하지만 서울의 인구는 이미 연결되어 있고 적응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그 수준에 도달하고 나면 서울에선 이미 그것은 정복을 해버린 상태일 것이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도움이 된다. 더욱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대규모 인구는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 사용자 테스트에 좋은 장소가 되고 있다. 500개 스타트업의 총파트너에 따르면 창업 시장에 있어 강점을 보여주는 이유 중 하나는 서울이 오랫동안 기술 채택면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총괄 담당자는 서울은 90년대부터 기술 개척자였고 이미 미국의 미래였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이든 휴대폰이든 게임이든 e스포츠든 소액 결제든 모든 부분에서 말입니다. 그러한 토양 덕분에 오늘날 쏟아지고 있는 재능 있는 새로운 기업가들이 출몰하면서 그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혁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 작년에 중소기업에 IP금융을 제공하는 스타트업과 은행에 대한 특허 수수료를 인하하기도 했다.
이는 모두 장벽을 없애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정부 계획의 일환이다. 서울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생태계에 속해 있다. 이 도시의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 중 하나는 인재풀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24세에서 35세 사이에 세계에서 3차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표준화된 시험의 성취도 면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서울 자체가 50여 개 대학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런 조건들로 인해 스타트업 게놈의 2020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가 올해 서울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도시로 꼽은 이유들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경제 대국이고 혁신 생산 측면에서 강국이다. 기본적으로 R&D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것은 이 나라가 훌륭한 기술 인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 기술 인재를 키워내는 훌륭한 대학도 있고 그건 정말 새로운 거대 성장 기업을 만드는 생산적인 스타트업 생태계의 기반 중 하나다. 서울의 가장 높은 잠재력은 그들의 지식재산권과 혁신가, 기술 인재, 그리고 전통적인 R&D에 기업가 정신을 불어넣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다. 대기업만을 위한 인재 양성 대신 이 젊은 인재들이 새로운 사업과 완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단순히 라이센스를 팔고 회사를 위해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클 수 있는 회사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창업자들이 서울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훌륭한 교육을 받고 혁신적이고 파급력 있는 기회에 굶주린 젊은 인재들이다. 외국인 기업인도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 과거 서울시가 창업 현장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외국인 창업과 유치였다. 어려운 비자 과정, 관료주의적 장애물, 언어 장벽, 그리고 절실히 필요한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은 다국적 회사의 비율이 낮은 이유였다. 더 많은 외국의 스타트업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는 이후 더 쉬운 스타트업의 비자 프로그램과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라는 국제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분명히 이러한 변화들은 그 나라의 성문을 열기 위해 딱 필요로 했던 것들이다. 한국IT 산업진흥원 글로벌 창업팀 팀장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는 매년 100여 개국 1,500여 개 스타트업이 참가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원자를 받는 이유는 코로나 대유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때문입니다. 민간 투자가 주를 이루는 미국의 스타트업 생태도시 실리콘밸리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라고 언급하듯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IT산업진흥원이 지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벤처사업 등에 적극 지원한다. 여전히 국제적인 스타트업을 위해 한국이 직면한 과제는 적지 않다. 언어 장벽과 네트워킹이 가장 큰 과제로 여겨진다. 우선 공공기관 서류는 모두 한글로 작성되어 있어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한국인이 필요하다. 이제 한국은 창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비자나 인적자원 분야 등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한국 문화와 비즈니스를 가르치는 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더구나 스타트업이 한국에 오면 삼성, LG 등 국내 주요 기업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스타트업이 비즈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언어와 네트워크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서울 생태계에서 어떤 스타트업이 뛰어날까? 스타트업 게놈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이미 세계 게임 산업 4위, 에드테크 산업 7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이런 환경에서 스타트업의 경쟁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서울은 이제 AI나 핀테크, 생명과학 분야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 지원하는 스타트업의 비중이 가장 큰 곳은 AI, 5G 등 ICT 산업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ICT 인프라가 가장 뛰어나고 이것이 그들이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이유다. 다만 삼성, LG 등 세계 ICT 선도 기업들이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국내 굴지에 기업과 협력할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ICT 기반 스타트업이 한국에 끌리는 것은 카카오, 쿠팡 등과 같은 IT 기업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훌륭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고도로 숙련된 의료 인재들이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 실제로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R&D 지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는 이미 한국 내 생물공학과 의료공학 스타트업들이 코로나 대유행 당시 힘과 민첩성을 증명하는 것을 보았다. 세계적인 연구개발과 기술 인재를 기반으로 하는 딥테크, 생명과학, 생물공학 스타트업이 강력한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강남 스타일에 투자하다. 과거에는 창업 성장의 걸림돌 중 하나가 투자 기회 부족이었다. 이제 이 도시는 창업 자금 붐을 겪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러한 조건들은 발을 들여놓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총 10개의 유니콘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우수한 스타트업이 많다. 해외 시장 진출이 스타트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 서구에서 보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게 한국 내에서도 벤처 투자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조직을 보유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인수합병 기회가 넘쳐나고 있다. 창업자들은 매우 재능이 있고 한국 창업자들 중 최고는 세계 어느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적 차이로 인한 서구 시장 확대에 대한 지식은 더 넓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이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느 정도 숨을 돌릴 정도로 커지고 다른 나라를 돌아볼 여유도 생겨 한국의 시장이 해외에서도 인력을 찾고 아웃소싱을 구하고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스타트업들이나 VC들은 주로 실리콘밸리 등을 벤치마킹했고 그만큼 잘하지 못한다며 질책만 받아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역량이 쌓여 해외 시장 진출이나 투자까지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시장이 외형적으로는 붐에 가까운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명백하고 그만큼 외국인 창업가들에게도 매력적인 시장이 되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공무 현장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나 규제 혁신의 중요성이 널리 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모빌리티나 헬스케어 등 민감한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득권을 돌파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기도 합니다. IT 강국의 이점을 적극 활용해 한국과 한국의 기업이 미래 산업의 먹거리에 중요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지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들을 남겨주세요. 코리알리즘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